이제 준비가 돼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애 방제에 관해서 할 거예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번 주에는 응애라는 생물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주는 응애 방제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약이 있으며 그 약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 기성품은 어떤 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옳은 방법이다 라는 거를 오늘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 친환경 방제법은 다른 말로 비화학적 방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을 치는 거는 모든 약을 다 화학적 방제법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약이 다 화학 제품이니까 우리가 화학적 방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을 이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제법은 무조건 비화학적 혹은 친환경 방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방제법에 보시면은 제가 네 가지를 적어 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개미산, 옥살산은 없어요. 개미산, 옥살산은 친환경 약 이렇게 막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친환경 방제법에 왜 안 적어 놨냐? 요런 개미산이나 옥살산도 결국에는 화공약품입니다. 화공약품이라고 불러요. 화학, 뭐, 공학약품, 요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어쨌든 화학 성분을 이용한 하나의 약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친환경 방제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트랩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방제법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성분이 들어간 약을 치지 않는 방법을 친환경 방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트랩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이제 꿀벌 실종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대안으로 제시된 숯벌방 트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숯벌방 트랩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왜 트랩,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금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트랩이라고 요걸 표현하냐면은 봉군의 숯벌방 조소를 유도시킨 다음에 모든 숯벌방이 봉개되면은 그때 그 소비를 꺼냅니다. 그 봉판을 확 꺼내요. 그래서 그 숯벌방 안에 가둔 상태로 응애를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함정, 트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트랩 전략이라고 불러요. 자, 제일 처음으로 알아볼 숯벌방 트랩은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 번에 처리를 했을 때, 단 1회 처리했을 때 응애 수가 약 46%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숯벌방 한 틀, 1회 처리했을 때 한 틀을 딱 넣었을 때, 봉군 안에 있던 전체 응애의 약 46%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퍼센트 이런 걸 적어 놓을 때 보시면 아셔야 되는 게 항상 거의 최대치를 제가 적어 놔요. 최대치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46%가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 46%가 감소하는데, 어, 뭐 일벌방의 봉개 상태, 혹은 일벌방에 비어 있는 상태, 또 숫벌방 봉개 수, 요런 거에 따라서 이 퍼센트는 항상 바뀔 수 있다. 틀을 하나 넣어서 한 번 처리했을 때는 46% 정도 감소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즉, 요 말은 거의 연속으로 2회 정도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넣고 꺼낸 다음에 다시 조소시키고 나서 또 한 번 꺼내고, 요거를 했을 때가 거의 한 달 간격이 되는데, 그걸로 그렇게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처리했을 때 최대 89%까지 감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89%라면은 웬만한 살비제, 그 응애 뿌리는 약을 친 효과랑 비슷합니다. 숯벌방 트랩을 할 때 팁을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숯벌방 트랩이 꼭 만능은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 했을 때 한 이제 요 숯벌방 봉개하는 게 열흘 정도 걸리니까요. 열흘 정도 걸리니까 한 열흘 정도 봉개를 기다렸다가 이제 꺼내고 나면 46% 정도가 감소하는데 요게 만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46%의 감소는 한 번의 산란으로 회복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응애가 한 번 일벌방에 들어가서 다시 터져 나오는 그 한 사이클만 반복, 그 사이클을 한 번만 반복해도 이 감소한 46%를 다시 회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처리가
약 방제를 한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 숯벌방 한 번 처리한 게 절대 한 번 약친 효과를 주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숯벌방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밀원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벌꿀 생산량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 두 틀을 넣으면은 거의 한 번에 한 80%, 89% 정도 이렇게 응애 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그 방법이 가능하면은 하면 좋지만 무조건 적극 추천드리지는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꿀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 꿀이 이제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 꿀이 한창 들어오고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요. 꿀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딱 그 시기가 있어요. 시작할 때 조소를 싹 시킵니다. 그때 조소시키고 숯벌방에 응애를 가둔 다음에 꿀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그 틀을 빼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꿀이 많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꿀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 틀을 빼주고 꿀이 정말 이제 많이 최고점을 찍는 그 시기에는 조소를 굳이 시키진 않습니다. 생산량을 위해서. 그래서 꿀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직전 그때 조소를 시키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숯벌소 초광이나 빈 소광대를 단상 소비 가장 중심부에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소하는 방법의 항상 팁인데 여러분들이 소초광을 넣을 때도 그렇고 공소비를 넣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조소가 필요하다면은 소비 가장 바깥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라 소비를 벌려서 소비 사이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가장 빨리 집을 지어요. FM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이제 보셔가지고 대충 이제 일벌 공개가 많이 없을 때 숯벌방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조소시킨 상태에서 숯벌방 완성되면 빼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발원한 게 아니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봉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발원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애초에 양봉 벌 자체도 우리나라에 있던 애들이 아니라 서양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방법이나 그 종자 자체가 우리나라 게 당연히 아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방법을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써서 얘네는 요런 키트도 있어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주로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숯벌 소초광을 따로 쓰기도 해요. 숯벌 소초광 제품도 있는데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요 윗부분에만 이제 일벌 소초판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은 빈 상태로 놔둬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짜잔, 요렇게 해서 위쪽은 일벌산란을 하거나 꿀을 채우고 얘네들 습성이 일벌방이 충분하고 또 안에 분봉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숯벌방을 짓게 됩니다. 일벌방 아래에다가 숯벌방을 짓게 하면은 조소 의욕이나 조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지은 일벌방을 파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나무를 덧대고 아래에다가 숯벌방 조소를 유도하고요. 숯벌방 조소가 완료되면은 여기를 싹 잘라가지고 위에 있는 일벌방은 그대로 쓰고 밑에 있는 숯불방만 버리는 식의 좀 키트가 발명돼서 사용 중입니다. 이 사람들. 숯벌 트랩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트랩 전략이 숯벌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벌방 트랩도 있어요. 개괄적인 방법을 보면은 일벌방이 붕괴되면 소비를 꺼낸 다음에 열 처리, 열 처리를 하거나 어, 열 처리로 응애를 죽이거나 개미산 처리, 개미산 처리로 응애를 죽이는 전략입니다. 숯벌방은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지만 일벌은 소중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만 이게 생명을 좀 이제 뭐 생명의 무게에 좀 경중을 두면 안 되지만 일벌은 소중하기 때문에 개미산 처리로 응애만 죽이고 일벌 유충은 다시 쓰는 그런 전략을 좀 씁니다. 숯벌방 트랩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 자세한 방법은 이제 요건 격왕통이 필요해요. 격왕통에다가 소비 두세 장을 넣고 왕을 가둡니다. 우리 격왕통 하면 아시죠? 요거 격왕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격왕통이 두 매짜리가 있고 세 매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섯 매 막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넓은 거는 쓰실 필요 없고 두 매, 세 매짜리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 격앙통에다가 왕을 가둬놓은 다음에 봉개가 되면 소비를 꺼내고 빈 소비를 넣어주며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격광통에다가 소비 세 매를 넣었다고 칠게요, 그냥. 아니다. 두 매 넣었다고 칠게요. 두 매를 딱 넣어 놓고 나서 여왕벌을 여기 같이 넣어줍니다. 여왕벌이 산란을 하겠죠. 산란하고 나서 봉개하기까지 약 9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봉개가 딱 되면은 이제 열흘 정도 있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 날짜를 세서 열흘 정도 있다가 봉개가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던 소비 두 장을 빼줘요. 빼주고 그럼 바깥에 있는 소비는 이제 산란을 안 한 빈 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빈 소비를 찾아서 다시 두 장을 넣어주고 요거를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글로 써놔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요걸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봉판을 아까 꺼냈죠, 두 장을. 두 장을 꺼내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꺼내자마자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꺼내자마자 처리를 하냐면은 응애가 벌의 유충에 배를 구멍 뚫고 체액을 빨아먹는다 그랬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충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꺼내자마자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60%의 개미산으로 1시간 30분 동안 처리를 해줍니다. 그 천에다가 60%짜리 개미산 처리하는 거, 그 방법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소비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소비 위에다가 올려주고 1시간 30분 동안 빈통에다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빈통에다가 봉판 꺼낸 거 두 개를 딱 넣어준 다음에 개미산 60% 해놓은 천을 꺼내서 소상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동안 놔두고 다시 이제 그 통을 해체하고 소비를 꺼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응애가 89% 사멸하는 걸 봤대요. 요렇게 했더니 1시간 30분 했더니 응애가 89% 사멸하는 걸 봤고 봉충 생존율은 90%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건 항상 최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것보다 낮을 수도 있다를 항상 감안하시고 하지만 대체로 요 정도의 효과가 났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1시간 30분보다 더 길게 할 경우에는 이제 봉충 생존율이 조금 줄어드는 요런 이제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요 1시간 30분 시간을 맞춰 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퍼센트도 맞춰 주시면 됩니다.